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댓글 답변 드리는 Q&A 145편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자, 건강한데 노후 실손과 유병자 실손 둘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한번 제 관점 설명드려 보고요. 직업 등급 상해 급수를 못 찾겠다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20대 보험 가입하려는데 80세 만기로 정말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고요. 70대 부모님 노후 실손 가입해 드리려는데 7만 원이 나오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제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부모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효도 중에 하나는 실손보험 잘 체크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있고 없고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거는 상관없죠. 큰 치료, 큰 질병, 큰 보험금이 청구가 될 때는 실손이 있고 없고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해요. 그래서 부모님 꼭 체크해 드리자 그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병력자 실손에 숨겨진 놀라운 혜택 366편 설명드렸는데 건강하면 노후 실손이 더 좋은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65세 이후부터는 개인 실손, 그러니까 4세대 실손이 가입이 안 되잖아요. 연령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럼 그 이후 65세 이후부터는 노후 실손이냐 유병력자 실손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가입이 안 돼요. 이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가입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거 가입하셔야 되는 건데 건강하신 분이 있고 병력이 있으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하시면 노후실손 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병력이 있으면 유병력자 실손 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건강하면 노후실손이 더 좋은 건가요? 꼭 더 좋다기보다 노후실손이 유병자 실손보다 많이 쌉니다. 많이 저렴한 상품이에요. 유병자 실손은 아픈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보험료 수준이 높습니다. 되면 노후 실손 무조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장이 그게 더 좋은 거냐?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보장이 다 달라요. 이게 일반 4세대 실손이고 이게 유병자 실손, 이게 노후 실손이죠. 유병자 실손 특징, 약제비 보장이 안 되죠. 노후 실손은 약제비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유병자 실손은 70% 보장되는데 노후 실손은 급여 80, 비급여 70 이 차이도 있고 유병자 실손 최소 본인 부담금 입원 10만 원, 통원 2만 원이 없지만 노후 실손은 또 대신 우선 공제 아예 30만 원 빼고 계산하는 거예요. 통원은 3만 원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분리할 수 있죠. 또 보장 한도 질병 5천, 상해 5천, 여기 입원 통원 합산해서 1억. 좀 구조가 좀 다르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통원할 때 회당 20만 원밖에 유병자 실손은 지원을 안 하지만 노후 실손은 100만 원까지도 지원이 된다. 그러니까 통원하는데 비용이 좀 더 많이 나오시는 분들 그러면 노후 실손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노후에 통원 많이 하실까봐 이렇게 구조를 좀 바꿔놓은 거예요. 또 통원할 때 연간 180회 한도가 있는데 노후 실손은 통원 한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점, 단점이 있는 거예요. 1년 갱신 3년 재가입 이건 두 개 다 똑같고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규정 유병자 실손은 200만 원인데 노후 실손은 500이에요. 그런 걸 따지면 유병자 실손이 훨씬 더 좋죠. 아무리 많이 나와도 연간 200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물론 보장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빼고 보장하는 것 중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둘 다 각자의 특성이 있으니 가입되는 걸 가입하자. 그리고 저렴한 걸 가입하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노후 실손이 유병자 실손보다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료가 할증돼서요. 그러면 보험료 더 싼 걸로 그냥 하자. 그 말씀도 드리는 게 각각의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 뭐 얘기하기가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건강하고 보험료 싸면 노후실손 하시면 됩니다. 근데 까다롭죠. 그래서 간호사분이 오셔서 간단한 건강검진도 해서 다 체크하고 통과하면 가입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정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47편에 직업급수, 상해급수 쉽게 찾아보는 법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거든요.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볼 수 있으세요. 근데 어디 보험에 소방설비 점검 업체면 직업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잘 못 찾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어떡하냐? 그냥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저한테 물어봐봐야 저보다 보험회사가 더 잘 알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만약 설계사가 있으면 설계사한테 하셔도 되고 온라인 상품 하는 거다라고 하시면 그냥 고객센터 전화번호 전화 누르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입력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게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아주 오래된 영상인데 보험은 80세 만기로 충분해. 100세 만기 하지 말자. 그 영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댓글이 하나 있는데 20대 자녀 보험 들어야 하는데 80세, 90세 만기 고민되네요. 80세 이후에 보험이 없어도 될까?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90세, 100세보다 80세만 해도 되지 않겠냐? 라는 거거든요. 뭐 딱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니에요. 이 영상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보험은 너무나 긴 시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 하락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20대에서 80대까지만 해도 벌써 30년이 두 번 지나잖아요.
근데 90세, 100세까지 한다고 치면 거기서 또 화폐 가치가 더 하락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험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아무리 잘 가입해도 이게 보장이 계속 낮아지니까. 20대에 암진단비 5천을 가입했어도 30년 지나서 50세면 2,500, 80세 되면 1,200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90세, 100세 그럼 더 낮아지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가 정답이야? 정답은 없는데 어느 선에서 끊긴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80세, 90세, 100세 하면 좋죠. 보험료 다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뭐 진단비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특약까지 다 넣어버리면 다 보험료가 비싸지고 우리 가족들 다 그렇게 하면 다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위기의 순간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할 바에 월보험료를 낮추자. 보험 10년 유지율이 10% 안팎이라는 업계 내부 관련자의 인터뷰 기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1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쵸? 과거 1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생각해 보시고 30년, 40년, 20대에서 90세, 100세로 하면 70년, 80년이거든요. 70년, 80년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느 시대 때인지. 밥 먹기도 힘들고 뭐 보험 생각할 때도 아니었죠. 그때는. 핸드폰이 있었나요? 뭐가 있었나요? 그래서 너무 긴 시간을 보험으로 다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다. 어느 선에서 끊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실비를 최대한 길게 끌고 나갈 거니까 5세대, 6세대, 7세대 갈아타면서 보험료 줄여나가면서 실손으로 병원비 보장을 받고 80세 이후에는 일하시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생활비가 그렇게 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80대 이후에 수술하기도 어렵고 밖으로 잘 못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그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앞으로 70년, 80년 동안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요? 신약이 개발될 수도 있고 전쟁이 나서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너무 긴 시간을 보험으로 다 커버하겠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자산을 잘 늘려가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그런 관점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는 4월 1일부터 이미 지났죠. 90세까지 실손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부모님 실비보험 꼭 챙겨드리세요. 라는 영상을 만들어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65세 이후부터는 노후실손, 유병자 실손을 가입할 수 있다. 언제까지? 90세까지 이제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선생님, 78세, 76세 부모님 실비 없으셔서 노후실비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2년 내 입원 수술 없으셔서 7만 원이 나왔다. 어떤 설계사님은 갱신이 될 텐데 비싸서 안 되겠다고 하는데 갱신이 되면 얼마나 비싸지는 걸까요? 자, 노후실손 제대로 잘 가입하면 7만 원이 아니고 훨씬 싸거든요. 근데 7만 원이 나왔다는 거는 이게 유병자 실손일 수도 있고 노후실손에 할증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2년 내 입원 수술 없으셔서라고 얘기한 거 보면 325 고지 조건에 2년 해당하는 거, 그 유병자 실손 얘기하는 건 아니신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근데 이게 부담되는 금액이니까 이거를 계속 가입해도 될까? 보험료 너무 많이 계속 오르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은 너무 많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보험 가입한 거 다 해지하고 그냥 요거라도 가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딱 하나 가입하면 실손 가입하는 겁니다. 노후실손이나 유병자 실손. 자, 노후실손 보험 손해율 한번 보니까 퍼플렉스티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기사가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80% 전후로 안정화되는 분위기다. 처음에 조금 높은 회사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안정화돼서 80%대면 손해율로 인해서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를 확률은 좀 적습니다. 그 연령 증가분에 따라 조금씩 오를 수는 있지만 손해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많이 오를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후실손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고 유병자 실손 81세 보험료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험담화에서 81세로 검색을 해보니까 삼성화재 6만원대, KB손해 6만원에서 7만원, DB손해 7만원대 요 정도 수준입니다. 81세인데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이 오를 것 같다 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유병자 실손 저희 어머니도 가입해 계신데 어쩔 때는 보험료가 갱신될 때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계속 오르는 것도 아니고 떨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막 엄청 막 비싸지고 막 그런 것까지는 아니니까 가장 중요한 보험인 유병자나 노후실손이나 둘 중에 하나는 꼭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둘 중에 뭘로 하냐? 싼 걸로 하세요. 옆에서 만들어 드렸듯이 각자의 특성이 있으니까 잘 되는 거, 저렴한 거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